그리고 계속 뭐가 올라요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어.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느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난 여름에 폭염, 폭우로 인해서 가뭄에 식량난에 대난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식량이 수확량 이런 게 좀 적어지거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거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히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온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히트플레이션. 용어 만들기 정말 잘해. 그리고 계속 뭐가 올라요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어.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느낌? 그래서 지금 지난 여름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 특히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할 거 없이 원래 이런 애들이 그렇게 뜨거운 곳이 아닌데 섭씨 40도 육박하면서 그야말로 이상 고온에 시달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에어컨 보급률이 한 20%밖에 안 된대요. 예? 서늘하니까 에어컨이 크게 필요 없는 곳이에요. 비 많이 오고 항상 뭔가 좀 쌀쌀하고 얘네가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40도 막 올라가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산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런던에서는 물을 사용해라 라고 권고할 정도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 뿌려라 이거죠, 더운데. 근데 이게요, 지금 국가별로 조금 살펴보자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단체 콜 디렉터가 폭염으로 인해서 이태리 전역에 곡물 생산량이 한 30-40% 이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 아까 산불 얘기했잖아요. 와인 생산량 25% 정도 빠진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독일, 우리가 독일의 라인강의 수위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라인강 수위가 걱정 수준입니다. 지금 원래는 평균 200cm 정도를 보유하는데 지금 78cm 밑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라인강은요, 그 주변에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런 애들이 해상 운송료로 쓰고 있어요. 또 가격 오르겠네 이거 안 되면. 그래서 독일의 해상 운송의 80%가 라인강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근데 78cm가 선박 침몰 가장 기준선, 요 밑으로 떨어지면 배 못 나가요. 그래서 남의 나라 강 수위까지 걱정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물이 말랐어요. 폭염과 가뭄에. 그리고 이런 고온 날씨가요, 사실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에도 영향을 주죠. 가축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우니까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든지 우유 생산량이 떨어지는 그런 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게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한국이 문제예요. 저희 몇 주 전에 아주 그냥 난리였잖아요. 난리였죠. 우리 지난 8월 8일에 완전 정말 비가 구멍 뚫은 듯이 많이 내렸잖아요. 특히 동작구가 하루 동안 내린 비가 381.5mm. 진짜 이게 전 서울에서 이제 그 기상 관측을 한 게 1907년인데 115년 만에 최대치가 내렸대요. 근데 실제 그랬잖아요. 이때 침수된 차량 얼마나 많았는데요. 왜 그 짤 있잖아요. 제네시스 위에 앉아가지고. 영웅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보험사에 침수 차량이라고 신고한 애들이 7,800대 정도였대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서 상당수가 외제차. 왜냐면은 딱 강남역 이 인근이 저지대예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침수되니까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서초 어디 좋은 그 아파트, 거기 침수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안에 기후센터가 있습니다. APCC라고. 여기에서 예측했어요. 한국을 예측한 거예요. 니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폭우인데 폭염이네? 이런 이상현상이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일어난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강수량은 최대 492.7mm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기상연구소에도 앞으로 폭염 한파 지속적일 것이다,
이게 되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기상연구소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온대기후가 아닌 아열대기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동남아시아의 풍토병이나 댕기열 이런 새로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겨울옷을 입을 그런 기간이 좀 줄지 않을까. 근데 실제 그래요. 이게 또 다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온실가스 현 수준으로 배출되면은요, 이제 208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여름은 6개월로 증가하고 겨울은 1개월로 준다. 이제 뭐 아열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해수면이 2100년에는 40cm 이상 상승할 확률이 100%. 이제 한강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80년 남았네요. 이상 기온이나 뭐 폭염, 폭우 좀 다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실제 이게 폭염이라는 게 경제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실제 유럽에서요, 전기세 폭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막 더우면은 냉방기기 엄청 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최대 전력 공급 업체인 독일의 유니퍼가 연료비가 치솟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를 싹 다 감내해야 되니까 파산지경이다 라고 하니까 독일 정부가 그러면 일부를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하자, 이 법안 통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4인 가족이 연간 2만 킬로와트씩 전기를 쓴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최대 1000유로, 123만 원 전기세 더 나와요. 123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가, 오른다고요?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전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거의 10만 원, 11만 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원래 러시아에 이어서 밀 최대 생산국 2위인데 올 봄에 라니냐로 인해서 봄철에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밀이 생산량이 빡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 정부가 이제 밀 수출 금지해. 그래서 밀을 못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국제 밀 가격 폭주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밀을 원래 옥수수를 뭐 잘 생산했던 업체들, 국가들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지면 자기 거부터 챙겨야 돼요. 우리 사람들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잠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폭염으로 인해 특히 폭염, 폭우, 이상기온에 타격을 입는 이 위치가 중위도 국가들이다. 아예 극지방, 아예 뭐 되게 추운 곳 아니라 요 중간 위치에 있는 애들의 이상기온 현상이 심하다. 저희도 중위도권에 속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에너지 가격,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저하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폭염에 따른 여파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상 기온이 아니라 뉴노멀, 그냥 당연하다. 앞으로는 뭐 스콜, 폭염, 한파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당연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지속될 경우에는요, 기존의 세계 농업 지도가 바뀐다.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밀 최대 생산국이 아니었는데 점점 기후가 생산할 수 있게 따뜻해지는 겁니다. 툰드라 기후인데 뭔가 좀 따뜻해지니까 밀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폭염이 사회 인프라를 녹여버리고 있어요. 실제 이 영국의 철로 있죠? 강철 선로가 녹거나 휘고 있어요. 특히 전력 케이블이 녹고 있고, 철도 같은 경우에 선로가 원래 3만 킬로짜리인 애가 9kg 정도가 증가했어요. 키로당 30cm씩 이렇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를 녹인다는 게 비행기, 공항 활주로도 지금 활주로가 아스팔트가 끓어가지고 녹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솟거나 그러잖아요.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군기지도 이러한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사회 인프라가 녹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도로와 철도는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이요 평균 한 1도씨 정도 올라간다? 알죠? 나태해져요. 왜냐면은 의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져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깜빡깜빡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덥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뭐였더라? 했다가 빠릿빠릿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 생산성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도심 지역. 도심 지역은 아스팔트, 시멘트, 벽돌로 인해서 일단 되게 뜨거워요. 그런데 여기에 덥다고 에어컨 키니까 실외기에서 또 열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열섬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특히 야외 현장 근로자들이 너무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살펴보니까요. 도시 면적의 10%가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대요. 그야말로 막 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화보를 보니까 지난 33년간 즉 1983년부터 2016년 동안 전 세계 도시를 조사했더니 13,115개 중에서 대부분이 지난 30년간 30도씨 이상 기온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200%나 증가를 했다. 그만큼 도시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폭염이 코로나랑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망했어 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데도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떨어지지만 배달과 아니면 택배 이런 쪽은 확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폭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에어컨, 냉방기기, 빙과류, 음료수 이런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GDP 기여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산업 쪽에서는 열섬에 대한 효과로 도로의 기능성 내열 페인트의 수요가 올라간다. 그리고 쿨 루프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붕 색깔만 밝은 색깔로 바꿀 경우에는 주간 온도가 최대 3도씨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쿨 루프 캠페인도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요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로봇 산업. 왜냐면 노동 생산성, 야외에서 일하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오히려 로봇 산업으로의 이 니즈가 더 올라가면 여기가 더 빠른 발전하게끔 그 방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업종과 산업이 있다면 수혜를 받는 곳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난 게 지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곡창지대에 있던 애들이 황폐해지고 막 추운 극지방이나 막 이런 지역 있잖아요. 비옥한 농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요. 예전에 밀이나 뭐 카놀라, 완두콩만 지배하다가 요즘에 뭐 대두, 옥수수 경작합니다. 이렇게 농업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게 있어서는 또 플러스고 어떤 국가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주제는요. 웹툰에 이어서 웹소설도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리고 해당 업체는 토끼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토끼인지 알아보겠습니다.